이런 단순한 도덕성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능력 부분도 검증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어제 발언 청문회에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었는데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 GDP 국가 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가?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다. 네, 모범 답변입니다. 어느 정도인 것 같냐? 20에서 30% 사이로 한다. 아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48.4%. 최진봉 교수님께 먼저 가겠습니다. 예. 사실은 국가 채무 비율 48%, 50% 요즘 이 이야기는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총리 후보자가 이걸 왜 몰랐을까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명확하게 잘 대답을 해서 좋을 뻔했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착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몰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저런 문제가 정책적인 문제로 바로 연결되는 건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이라 함은 국가 채무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나가야 정책적인 부분이죠. 몇 퍼센트 아냐 모르냐. 물론 그것도 알았으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이건 지하철 이동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비슷하죠.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모르는 게 결정적으로 국무총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자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는 거죠. 순간적인 헷갈림이 있었을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좀 더 잘 대답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다만 이것 때문에 이러니까 낙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장어 퀴즈에서 다 풀듯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외우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많이 알려진 거니까 그걸 모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이거 자체로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저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해요. 김민석 후보자도 아마 이번에 이런 질문 받고 앞으로 저 꼼꼼히 챙겨야겠구나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부분에 좀 더 나가서 질문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봉규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솔직하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만 정확한 수치만 지금 맞아요. 긴장도 됐고 그렇게 솔직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부분이 모든 것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놀랐던 게 얼마나 촉망받던 정치인이었습니까? 국회의원의 30대 초반에 국회의원 하면서 서울시장 도전까지 했던 그 정치인이 그런데 재산 형성 과정이나 금전 거래 의혹에서는 그거는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사실 저나 최진봉 교수님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우리가 사실 유리지갑이라고 다 보여지는데 왜 정치인의 그것은 안 보여주는지 사실 작년 총선 같은 경우에 저는 제 재산을 다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게 나오고 언론에서 그걸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살펴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밝혀졌던 것이 이번 이제 총리, 장관 청문회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이라든지 선출직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청문회에서 의혹 제기가 나오듯이 그런 쪽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신고에 있어 부분 본인이 내는 서류로만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검증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은 단순한 실수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능력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